네,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네, 6제곱근 16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6제곱근 16 이 말하고요. 6제곱근 16. 네, 이 말은 이제 그냥 6제곱근 16,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16의 6제곱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6의 6제곱근. 이 말은 무슨 말이지? 6번 곱해서 16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x의 3승, x의 6승은 16, 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네, 6제곱근 16은 그냥 6제곱근 16이니까 얘는 16이 2의 4승이잖아. 자, 그러니까 2의 6분의 4승, 네, 2의 3분의 2승 이렇게 쓰면 되고요. 2의 3분의 2승이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3제곱근 2의 제곱, 네, 3제곱근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5번.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허수의 개수는, 아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니까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실근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하죠? 그래프를 2개 그리기로 했다. y는 x에 상승하고요, y는 마이너스 1 그리기로 해서 실제로 이제 그려보면 네, y는 x 3승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은 실근은 1개. 아니, 3차 방정식이 실근이 1개고 근은 3개야. 그럼 나머지 2개는 뭐겠어요? 허근이겠죠. 자, 그래서 허근은 2개고요. 여기서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인수분해해서 찾을 필요까지는 없다. 오케이? 네, 자, 3번. 자, 3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200도를 일반각으로 네, 표시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60도, 720도, 1080도. 네, 얘는 360도가 3번이면 1080도고요. 자, 그 다음에 네, 1080도 다음에 120도 이렇게 남았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4번.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정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그런 지수함수가 있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니, 이 지수함수는 그냥 증가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y는 2에 x 플러스 1 빼기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를 잘라. 자, 그럼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랐을 때 당연히 이 부분만 남고,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하라고 했으니 최대값은 최소값은 둘이 더하면 최대값은 뭐라고요? 1 대입한 게 최대값이네. F1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이네. F의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네요. 빼기 4. 0이네, 0.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0승이잖아요. 자, 얘는 2의 0승 빼기 4. 얘는 얼마야? 얘는 0이고요. 1 빼기 4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네, 정답 마이너스 3,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자, 5번 풀어볼게요. 자, 5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이래요.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인데,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를 일단 제곱을 먼저 해보면, 우리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이야. 우리 얘네 둘이 만나면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1이 넘어가. 자, 그럼 4분의 1 빼기 1이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2로 나눠. 마이너스 8분의 3이네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3인 걸 알았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다시, 2번.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 얘를 구하래. 이거 A 3승 더하기 B 3승 공식 쓰면 되죠. 자, 얘는, 네,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조금 전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얘는 1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빠져내기. 자, 잘못 썼어요. 네, 사인 제곱 빼기 그냥 사인 코사인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네, 사인 코사인 너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네. 자, 마이너스 8분의 3.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8분의 3은 8분의 11이잖아요. 자, 8분의 11, 네. 6분의 16분의 11이니까 네, 정답 4번 됐습니다. 자, 6번.
자, 6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A는 이거 전부 다 유리수 지수 바꿔볼게요. A는 2의 2분의 3승. 자, 그 다음에 B는 얘는 0.5인데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이고요. 이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을 얘랑 다시 한번 곱해주면 2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얘는 3제곱근 4라고 했는데 이 3제곱근 4 얘는 2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승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럼 ABC가 이렇게 생겼는데 3분의 2분의 이 분모 2하고 3의 공통 최소 공배수를 보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전부 다 6승을 합니다. 자, 3개를 다 6승을 하면 2의 2분의 3승 얘를 6승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2의 2분의 3승에 6승을 했으니까 얘는 너하고 너 지워지면 2의 9승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너는요 2의 3분의 1승인데 얘를 6승을 해. 자,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의 3분의 2승인데 6승을 해. 자, 그러면 너하고 너 지워지고 2의 4승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니까 제일 큰 수는 누구지? 당연히 2의 9승에 해당하는 네가 제일 크고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중간, 그 다음에 네가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C, B 네, 2번 정답.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7번을 풀어볼게요. 자, 미리 좀 써놨습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3제곱근 A에다가 루트 A, 그 다음에 4제곱근 A 이렇게 이제 쭉 써있는데 당연히 이 바깥에 있는 거듭제곱근 이 표시를 하나씩 다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다 곱해보면 자,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3제곱근에 그 다음에 다시 루트 A잖아요. 자, 그러니까 3제곱근은 3분의 1승이고 루트 A는 2분의 1승이니까 둘이 만나면 네, 얘는 6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제곱근에 4제곱근이니까 얘는 A의 3분의 1승, 4분의 1승 둘이 곱하면 12분의 1승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곱하기 얘도 역시 루트는 2분의 1승이야. 2분의 1승에 6분의 1승 얘는 12분의 1승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 K분의 1이죠. 자, 얘는 2K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가 다시 얘는 27제곱근인데 1이야.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1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27분의 3이겠지. 27분의 3일 텐데 얘네 둘이 약분하면 9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쪽에 A의 12승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A의 12승 둘이 지워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하고 너도 지워지면 9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얘하고 얘는 지수법칙에서 뺄셈인 거 알죠? 자, 그러니까 A에 얘가 2K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6분의 1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A에 9분의 1 분의 1이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결국은 2K분의 1 빼기 6분의 1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를 갖다 18을 다 곱해볼까요? 18을 다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18을 여기다 곱하면 얘는 K분의 9고요. 빼기 3이고 빼기 2 이렇게 생겼잖아. 자, 네가 넘어가면 1이죠. K분의 9가 1 나오려면 K는 9. 네, 얘가 정답 되겠죠. 오케이? 네, 자, 8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y는 3분의 1의 x 더하기 a승 더하기 b야. 지수함수는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이 따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로그함수는 좌우로 움직이면 점근선이 따라 움직이고요. 이 지수함수가 얼마나 움직였길래 점근선이 원래는 x축이었는데 밑으로 어떻게 돼서 y는 마이너스 3이 나왔겠어요? 밑으로 색깔 내려갔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3이라고 쉽게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 지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인데 이거 보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1,0 지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1,0을 대입하는 거죠. 자, 1,0을 대입하면 0은 3분의 1에 1 더하기 a고요. 우리 조금 전에 얘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너를 넘깁니다. 자, 그럼 얘는 3이죠. 자, 그 다음에 얘를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에
3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3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생각하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죠. 지수하고 지수끼리 비교해보면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죠?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알았다. 오케이?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거기 문제에서 둘이 더하라고 했는데 1번, 네, 마이너스 5겠죠. 오케이? 네, 자, 9번 풀어볼게요. 차인수연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0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차인수연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뜬금없이 약간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개수를 정확하게 세는 게 이 문제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실전에서 빠뜨림 없이 하나씩 잘 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아니, 얘가 양변에 일단 2를 곱할게. 양변에 2를 곱하면 로그 n에 얘는 2알파, 그 다음에 로그 2, 그 다음에 2베타 로그 3, 그 다음에 네, 2 감마 로그 7. 자, 그래서 이제 다 묶어요. 다 묶어보면 얘가 로그 얘는 2의 2알파승,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2베타승, 곱하기 7의 2감마승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진수만 떼어냅니다. 자, 진수만 떼어내면 여기 이제 n은 네, 2의 2알파승, 그 다음에 3의 2베타승, 그 다음에 7의 2감마승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를 셀 때 그냥 막 알파, 베타, 감마에다 숫자를 막 때려 넣는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면 꼭 하나씩 더 세거나 덜 세거나 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확률과 통계 같은 네, 1학년 때 배웠지만 이렇게 개수 세는 문제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다가 숫자를 지금부터 넣을 텐데 네, 얘는 4의 알파승, 얘는 9의 베타승, 얘는 49의 감마승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얘가 벌써 49의 감마승이잖아.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봤을 때 감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얘는 음연정수니까 일단 0은 당연히 되고요. 1까지는 되죠. 1까지는 되나? 2는 안 돼요. 왜? 2 들어가면 7의 4승이잖아. 49의 제곱이니까 200을 훌쩍 넘습니다. 자, 안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베타는요. 자, 얘도 베타를 생각해 보면 자, 베타 0은 당연히 되죠. 자, 1 들어가면 3의 제곱이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2도 들어가면 3의 4승 81이니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3은 안 돼. 왜? 3의 6승은 네, 81, 243, 729니까 네, 넘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알파는 0은 당연히 되고요. 1 되고 2 되고 3까지는 돼요. 자, 3 집어넣으면 2의 6승이잖아? 2의 6승 64잖아요. 근데 4는 안 돼. 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8승이고 2의 8승은 256이잖아요.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쓸 수 있는 숫자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막 조합하지 말고 다음처럼 규칙 있게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하나씩 써볼게요.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세 개가 만약에 다 000이야. 세 개가 다 000이면 네, 2의 0승, 3의 0승, 7의 0승이니까 1이죠? 네, n이 1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셋 중에 두 개가 0이고 하나만 세는 거로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1 되는 거죠. 49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하고 얘가 0이야. 그러면 알파하고 감마는 생각하지 말고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숫자는 1하고 2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3의 4승까지는 가능해. 자, 그 다음에 역시 얘하고 얘네 둘이 0이야. 자, 그럼 3하고 그 다음에 7 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2만 생각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1하고 2하고 3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2의 6승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지금 나 3개가 0일 때, 2개가 0일 때, 당연히 그러면 하나가 0일 때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자, 그럼 하나가 0일 때니까 만약에 알파가 0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알파가 0이면 최소한 얘네들이 1씩은 와야 되는데 1씩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베타가 1이면 3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감마가 1이면 얘는 7의 제곱 49잖아요. 9 곱하기 49 그러면 이미 200이 훌쩍 넘어간다. 자,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세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번엔 얘가 0일 때. 자, 그럼 얘가 0이면 얘는 최소한 1인 거고 이미 49는 되는 거죠. 자, 그럼 49에다가
1 대입하면 49에다가 4를 곱하는 거죠. 4 곱하기 49, 16, 4, 9, 36, 196이네. 되네요. 그럼 당연히 2는 안 되겠죠. 훌쩍 넘잖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만약에 0이야.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자 생각해보자. 얘는 최소한 1이야. 얘가 최소한 1이면 이미 9는 곱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9에다가 곱해서 가능한 숫자 1 대입하면 9 곱하기 4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얘는 2의 4승 16이잖아. 16에다가 9를 곱하면 네. 9, 1은 9, 6, 9, 14 되잖아. 3은 안 되겠죠. 200 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순서 있게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가 답인데,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세는 게 어떻게 반드시 규칙 있게 세라. 그렇지 않으면 꼭 뭔가 빠뜨리거나 더 셉니다. 오케이? 네, 자, 풀어보겠습니다. 네, 흔하게 여기저기 교재에서 많이 보던 건데요.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세타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20도, 40도 이렇게 몇 도를 대입하는 애들이 있어. 안 돼. 네. 이거 반드시 라디안으로 대입하셔야 돼요. 라디안을 배운 이후로 책에 나오는 모든 공식들에 들어가는 각도는 다 라디안으로 쓰셔야 돼요. 알겠지? 네. 20도, 30도 안 돼. 네. 자, 해볼게요. 자, 가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각 세타가 얘가 3분의 2파이와 파이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20도하고 180도 사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흔한 말이죠. Y축 대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동경이 만약에 Y축 대칭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딱 Y축이 90도니까 얘는 80도, 얘는 100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둘이 더하면 180도예요. 아니면 얘가 70도면 얘는 110도니까 둘이 더하면 네, 역시 180도죠. 동경 문제는요. 항상 더하면 몇 도 또는 빼면 몇 도 둘 중에 하나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세타와 그 다음에 8세타를 더하면 네, 180도가 맞기는 한데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보면 얘가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겠으니까 360 곱하기 n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n은 정수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그러면 얘가 9세타잖아요. 자, 얘가 9세타니까 따라서 9로 나눠. 9로 나누면 20 더하기 40도의 n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얘가 120도하고 그 다음에 120도하고 180도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n에다가 0이나 1이나 2는 대입하면 안 돼요. 얘는 n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세타는 얼마? 20도에 120도니까 140도 물론 이렇게 되기는 하지. 자, 그러나 이 14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서 대입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40도를 이제 처음부터 라디안으로 썼던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60분법으로 썼던 친구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140도야. 그러면 우리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잖아. 양변을 180으로 나눠. 그럼 1도가 180분의 파이고. 네, 140도는 양변에 140을 곱한 거죠. 자, 양변에 140을 곱한 거니까 140도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140 이렇게 됐죠. 자, 얘네 둘이 0을 하나씩 지워. 0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18하고 14도 한 번씩 지우면 9분의 7파이. 네, 이렇게 라디안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라디안으로 찾았으니까 이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반지름 3이잖아. R제곱, 세타가 9분의 7파이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3제곱하고 9가 서로 지워지니까. 네, 2분의 7파이 이렇게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자,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사인 4승 더하기 코사인 4승이 32분의 23 이렇게 나왔고요.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는데, 네, 여기 이사분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를 보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사인의 4승 더하기 코사인의 4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인 제곱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곱셈 공식을 써보니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두 개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뺐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너는 1이잖아요. 자, 그래서 너는 1이니까
자, 따라서 1 빼기 얘는 1 빼기 2의 사인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결과가 32분의 23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32분의 23을 왼쪽으로 넘겨. 그럼 1에서 32분의 23을 뺐잖아. 그러면 32분의 9네요. 자, 그래서 얘가 32분의 9고 그 다음에 이 사인 코사인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됐죠. 2로 나눠 64분의 9야. 자, 그러면 네 64분의 9인데 제곱해서 64분의 9가 나오려면 사인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64였으니까 루트 씌우면 8이겠죠. 자, 그 다음에 9였으니까 3 이렇게 생겼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인데 설마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기 문제에서 이사분면이라고 했어요.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 나왔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구하라고 하는 게 2번 사인 빼기 코사인이야. 이거 그냥 구할 수 없잖아요. 그냥 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일단 제곱을 먼저 해보자. 자, 그래서 니네를 제곱을 먼저 해볼래요. 자, 제곱을 먼저 해봤더니 얘는 사인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고요. 네, 얘네 둘은 만나면 또 1이잖아. 빼기 2에. 네, 우리 조금 전에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죠? 자,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 자, 그럼 결국 1 더하기 니네 둘이 한번 지워 4분의 3이고요. 네, 4분의 7이에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제곱했더니 4분의 7이 나왔어. 자, 그러면 제곱을 안 했다면 얘는 사인 빼기 코사인은 아마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나왔겠지. 자, 그런데 부호 판단해야 되는데 이사분면에서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인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예요. 자, 그럼 빼.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양수고 그 다음에 너는 음수인데 양수에서 빼기 음수하면 양수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은 양수 2분의 루트 7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호 추적해보라고 사분면 알려주면서 풀어보라고 제시한 문제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12번 1보다 큰 세 실수 ABC라고 했는데요. 가에서는 A제곱 비상승이 64라고 얘기했고 나에서는 이제 이런 식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 이대로 그냥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밑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밑동의를 하든 나중에 밑동의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은 처음부터 밑동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3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로그 A의 C니까 얘를 갖다가 로그 C의 A 분의 1 이렇게 바꿔서 얘의 제곱 이렇게 봐야죠. 자, 얘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 C의 얘는 B 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얘네도 이제 뒤집으면 마이너스 로그 C의 A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얘도 역시 로그 C의 B 분의 1 이렇게 이제 밑을 다 통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들을 다 없애야 되니까요. 로그 C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C의 B 제곱, 양변에다가 로그 C의 A 제곱, 로그 C의 B 제곱을 다 곱하도록 할게요. 자, 곱해보면 얘는 지워지고 이제 이렇게 남았겠네요. 얘는 로그 C의 B의 제곱 이렇게 남았고요. 얘는 2의 로그 C의 A의 제곱 이렇게 남았을 거고요. 자, 로그 C의 A의 제곱, 로그 C의 B의 제곱을 곱했으니 얘네 둘 때문에 하나씩 날아가고 자, 마이너스 로그 C의 A, 그 다음에 로그 C의 B 이렇게 나갔죠. 일단 여기까지는 밑변환을 해서 밀어붙였어야 돼요. 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자, 근데 관건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식이 인수분해 되는 걸 알아보냐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로그 C의 B를 선생님이 그냥 B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A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제가 3B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AB 이렇게 생겼죠. 자, 왼쪽으로 넘겨 3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B 마이너스 2A 제곱는 0인데 인수분해 금방 되잖아요. 자, 얘는 B하고 3B 자, 그 다음에 얘는 A하고 그 다음에 2A 이렇게 되니까 얘는 A하고 2A
네,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얘는 3AB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AB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냥 더하기 AB가 나와야 되니까 네가 마이너스고 네가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B 플러스 A가 0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해보니 B 플러스 A의 3B 마이너스 2A는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네, 이렇게 그냥 A랑 B라고 쓸게요. 이게 0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네, 3B가 2A든가 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죠. 자, 원래대로 복구해볼까요? 자, 이 A하고 B라고 하는 건 로그 C의 A였고요. 자, 더하기 로그 C의 B 이게 지금 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로그 C의 AB가 0이란 얘기인데 이 말은 AB가 1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처음에 1보다 큰 세수라고 했단 말이야. 세수가 다 1보다 큰데 곱해가지고 1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만든 거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 3B는 2A니까 3의 로그 C의 B 얘가 2의 로그 C의 A 이렇게 생겼고요. 자, 너를 다시 올리고 너를 다시 올려. 자, 올리면 로그 C의 B의 상승 그 다음에 로그 C의 네, A의 제곱 이렇게 생겨서 실수만 떼어내면 B 상승이 A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알아냈단 말이야. 자, 이걸 알아냈는데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여기 나열했을게요. 우리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에서 A 제곱 B 상승. 자, 가에서 A 상승 A 제곱 B 상승이 64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얘네들 같다고 했단 말이지. 자, 우리는 조금 전에 A 제곱과 B 상승이 같대. 두 수가 같은데 곱해서 64가 나왔어. 뭐야? 8인 거잖아. 자, 그래서 8, 8은 64니까 따라서 A 제곱이 8이고 그 다음에 B 제곱도 B의 상승도 8입니다. A 제곱이 지금 현재 8이니까 A는 8의 2분의 1승, 즉 8이 2의 3승이잖아. 2의 2분의 3승 이렇게 생겼고요. 자, B의 3승이 8이야. 자, B의 3승이 8이면 B는 8의 3분의 1승이고 8이 2의 3승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2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A가 이렇고 B가 이런 걸 알았잖아요. 자, 그럼 A, B를 곱해. A, B를 곱하면 얘는 2의 2분의 3승 곱하기 2니까 네, 2의 2분의 5승이네요. 2의 2분의 5승을 네, 나눠서 생각해보고 여기다 쓸게요. 2의 2분의 5승이라고 하는 건 얘는 2의 2 더하기 2분의 1승 이렇게 생각해보면 2의 제곱이 4잖아요. 그리고 2의 2분의 1승이 루트 2. 네, 4 루트 2가 정답 되겠죠. 오케이? 네, 자,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식풀이 한번, 그 다음에 그림풀이 한번, 네, 각각의 풀이로 두 가지로 풀어줄 테니까, 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풀이.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자. 얘를 갖다가 A 곱하기 2분의 1의 X승,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1승, 네, 2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4분의 1의 X승,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B 곱하기 8분의 1의 X승,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수함수 앞에 있는 이 쓰여져 있는 A나 E나 네, 이런 B 이런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이런 숫자는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잠깐 복습해볼까? 자, 만약에 3 곱하기 2의 X승 이런 말이 있어. 자, 그럼 얘는 이 3이라고 하는 게 모양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2의 로그 2의 3 그 다음에 곱하기 2x 이렇게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앞에 붙어있는 숫자 3이 평행이동을 뜻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A하고 E하고 B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는 않는다. 네, 그냥 평행이동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2분의 1의 x승이고 하나는 4분의 1의 x승 하나는 8분의 1의 x승이니까 얘들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8분의 1의 x승이 이 정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x승 이 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승 뭐 이 정도 생겼습니다. 물론 얘네가 교점을 한 군데서 다 갖는다 뭐 이런 보장은 없고요. 그냥 그림 기억만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8분의 1의 x승. 자, 가운데 있는 얘가 4분의 1의 x승. 자,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의 x승.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2라고 했으니까 네, 그림을 일부 잘라내겠죠. 자, 그리고 A하고 E하고 B는 평행이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두 번, 열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한 번, 그 다음에 얘 한 번, 이렇게 두 번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얘하고 얘 상태라고 만약에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4분의 1 x승이 이렇게 그림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2의 4분의 1의 x승인데 난 이 그림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잘라낼 거야. 자,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4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얼마야? 뒤집어야죠. 4제곱이래 16이네 2 곱하면 32.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를 대입하면 얼마야? 네, 얘는 4분의 1 제곱은 16분의 1이고 2 곱하면 8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b의 8분의 1의 x승은 얘보다는 더 이렇게 증가속도가 빠른 이 정도 지금 생긴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8분의 1의 x승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다? 네, 좌우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다. 이 b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고요. 왼쪽으로 간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얘보다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가도 위에 있죠. 이 빨간 부분보다 이 정도 가도 위에 있고요. 이 정도 가도 위에 있어요. 언제까지 위에 갈 수 있죠? 네, 2,8분의 1 지날 때까지 위에 가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뚫어버리면 이제 드디어 네, 이 부분이 아래 있고 네, 이 부분은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b 곱하기 8분의 1의 x승이 갈 수 있는 한계점은 뭐다? 2,8분의 1이고 그 당시에 2,8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얘가 계속 위에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겠네요. b 곱하기 얘는 8분의 1에 2,8분의 1 대입해서 2 대입하면 8분의 1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러면 b의 64분의 1이잖아. 양변에 64를 곱해. 양변에 64를 곱하면 b는 네, 8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b가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할게요. 2번.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역시 2 곱하기 4분의 1의 x승이고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잘라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내기로 마음먹었어. 자, 이번에는 a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니까 쟤보다는 경사도가 완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얘보다는 약간 만만하게 한 이 정도 로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a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림이 역시 좌우로 움직인다고 상상하는 거죠. 왼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죠. 왜? 여전히 이 부분보다는 아래에 있잖아요. 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아래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인다고 상상을 해. 자, 그럼 얘도 움직일 수 있는 한계점이 여기를 지날 때까지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얘가 2,8분의 1이니까 2,8분의 1 지날 때까지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2,8분의 1 대입하면 8분의 1보다는 같거나 아래에 있다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에 2분의 1에다가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봐. 여기다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면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양변에 4를 곱합니다. a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금 범위를 b의 범위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3번 b 빼기 a의 얘는 최소라고 그랬습니다. 최소가 나오려면 b는 가장 작아야 되고요. 네, 그럼 8이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되도록이면 많이 빼야 되니까 a의 최대값 2분의 1을 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8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5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 그림의 세 개의 개형을 이미 알고 있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2,8분의 1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상황을 금방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수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 지우고 할게요. 네, 자, 이어서 계속 두 번째로 풀이를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우리는 이제, 자, 첫 번째로 A에 얘가 2분의 1의 X. 자,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2에, 4분의 1의 X. 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b 곱하기 8분의 1의 x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씩 나눠서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2의 x승분의 a와 그 다음에 4의 x승분의 2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2의 x승을 곱할래요? 자, 그래서 곱하기 2의 x승. 2의 x승은 양수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a는 2의 x승분의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범위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갖다 붙이면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2의 x승, 2의 제곱은 4잖아요. 뒤집어야 되겠네요. 뒤집어. 그럼 부등호 바뀌고, 얘가 2의 x승분의 1, 4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x승분의 2가 필요하니까 2를 다시 한 번 더 곱합니다. 자, 그럼 너는 8이고, 자, 그 다음에 2의 x승분의 2이고, 너는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가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범위가 어떻다는 걸 알았다? 범위가 2분의 1과 그 다음에 4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근데 얘가 2분의 1과 4 사이에 있는데 a는 어쨌든 그거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a는 어쨌든 2분의 1, 이 작은 숫자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저렇고.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은 식으로 이거 두 개를 보면 얘가 지금 현재 조금 위에다 쓸게요. 4의 x승분의 2고 자, 그 다음에 8의 x승분의 b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양변에다가 8의 x승을 곱해. 자, 8의 x승을 곱하면 얘는 2 곱하기 2의 x승 그리고 b 이렇게 생겼습니다. 2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하는 거네요. 네, 얘를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얘는 2분의 1과 그 다음에 땡땡땡 그리고 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8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찾았는데 이 b라고 하는 숫자는 이 범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네, 당연히 아까와 동일하게 b가 8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자, 그럼 똑같이 우리는 지금 현재 a의 범위는 이렇고 그 다음에 b의 범위는 이런데 문제에서 b 빼기 a의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얘가 최소값이 나오려면 b는 최소값, a는 최대값이어야 되니 8 빼기 2분의 1, 2분의 15. 네, 정답은 동일합니다. 수식도 뭐 무난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림 풀이도 직관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연습해 보십니다. 네, 자, 1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반지 이름이 2인 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제에서 동경 알파에 해당하는 점 A가 지금 현재 A, B라고 했는데 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요점의 좌표가 점 A에 얘가 지금 현재 A, B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점 B의 마이너스 B, A가 어디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하고 B 얘를 그냥 간단하게 내가 볼 때는 1,3 잡고 마이너스 3,1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해봐도 금방 알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다음처럼 해볼게요. 얘가 A, B인데 이게 여기 지금 현재 Y는 X 이렇게 대칭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A, B가 여기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넘어가서 이 점의 좌표를 편의상 A'의 P,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제가 B, A면 마이너스 B, A는 이 점을 어떻게 이렇게 Y축 대칭해서 바로 여기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B의 마이너스 B, A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A, B하고 마이너스 B, A를 찾았는데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물론 이제 이 동경이 알파 그 다음에 이 동경이 베타라고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저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죠. 자, 지금 현재 자 보세요. 이 각과 여기 이 각은 같죠. 네, 이렇게 그냥 y는 x 대칭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또 y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이 각도 다 같은 각이잖아요. 이 지금 세 각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점 A하고 점 B는 어떤 상태냐면 네가 만약에 10도라면 얘는 90도에서 10도 더 가는 거니까 100도죠. 네가 만약에 20도라면 얘가 20도라면 네 여기에서 20도 더 가도 110도다. 자,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서 동경을 이제 체크를 해보니 결국은 알파하고 베타가 90도 차이 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90도 차이 나는 걸 알았으니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얘기하길 코사인 알파가 얘가 4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코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여기에 이제 점 A가 있다고 했잖아요. 반지름은 2였어요. 자,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4분의 1이 나오려면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분의 x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x 좌표가 얼마면 4분의 1이 나온다? x 좌표가 2분의 1이어야 네, 그래야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 해서 4분의 1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가 4분의 1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이라면 요 y 좌표는 당연하게 루트 2의 제곱 빼기 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루트 4 빼기 4분의 1, 4분의 15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2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점 A의 좌표가 A, B가 아니고요. 점 A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루트 15라고 하는 걸 알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 2번 문제에서 사인 알파와 그 다음에 사인 베타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는 사인 알파와 자, 그 다음에 사인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바꾸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네,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건 등간기역 공식을 생각해보면 얘는 사인 알파와 그 다음에 곱하기 네, 얘는 코사인 알파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뭐죠?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2분의 네, 다시 네, 2분의 루트 15 이렇게 돼서 2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고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4분의 루트 15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16분의 루트 15 이게 정답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점 B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찾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점 A, B의 좌표를 여기서 이제 찾았잖아요. 얘 좌표가 뭐라고요? 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루트 15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루트 15니까 마이너스 B, A라고 하는 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 그 다음에 콤마의 2분의 1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인의 베타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사인의 베타는 뭐다? 반지름분의 y좌표 뭐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저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해했나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 15번을 풀어봅시다. 자, fx가 3의 왼쪽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의 오른쪽은 3x 빼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차피 지금 gx를 새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은 딱히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gx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3의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gx도 네, 3의 왼쪽과 3의 오른쪽 이렇게 나누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gx를 그리는데 이 gx가 네, 똑같이 만약에 x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a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3승을 다 묶어내서 얘를 갖다가 a 3승분의 1 이렇게 쓰고 x 빼기 2 이렇게 쓰셔야죠. 네, x 앞에 개수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이만큼이 전체가 다, 즉 a 3승분의 1이 전체가 다 밑이란 말이에요. 그 함수를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에 네, 3x 빼기 12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밑이 a 3승이고요. x 빼기 4 이렇게 생겼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그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a가 1보다 큰 수니까 뒤집었어. 너는 그러면 내려가는 지수함수네. 자, 그 다음에 너는 1보다 큰 수를 3승했어.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네. 자, 이걸 감안해서 이제 gx를 조금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에 거를 먼저 그려보면 3부터 일단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현재 이 개형이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자, 얘가 3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3을 대입하든 여기다 3을 대입하든 a의 마이너스 9승 더하기 6이니까
a 3승분의 1이네요. 자, 그래서 3일 때는 얘가 지금 현재 3일 때는 a 3승분의 1인 거 알았습니다. 뭐 요쯤이라고 할게요. 자, 얘가 a 3승분의 1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왼쪽일 때는 내려가는 지수 함수가 네, 오른쪽으로 두 칸 갔어요. 아니 원래는 이제 0,1 지났겠지. 0,1 지났을 텐데 오른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0,1에서 1,1, 2,1 얘가 3이니까요. 뭐 여기쯤에 이제 2가 있다고 그냥 대충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2 그리고 얘는 2,1 이 정도 되고 네, 내려가는 지수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역시 a 3승에 x 빼기 4니까 원래는 이제 빼기 4를 하지 않았다면 0,1 지나가면서 올라갔겠죠. 자, 그래서 여기 0,1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여기 3,3, 네, 4,1 해서 요 점 똑같이 대칭되게 이렇게 올라갔겠죠. 자, 여기가 이제 4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자, 대충 그렸는데 자, 2번 문제에서 얘기하길 이 hx라고 하는 함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t부터 t 플러스 1까지 네, 한 칸을 잡았을 때 최소값을 hx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관찰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함수를 그려놓고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조사를 해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 이제 개형을 찾았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개형에서 우리가 한 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잘라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잘라냈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t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인 거잖아요. 자, 여기가 최소값이네. 자, 다시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언제까지 최소값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저 한 칸을 여기에서 최대 여기까지 내려와도 여전히 최소값은 오른쪽 숫자, 여기가 최소값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인데 우리 조금 전에 이 꼭지점이 3,a 3승분의 1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3이란 말이야. 한 칸 앞에 있는 너는 t는 이거 2네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t라고 하는 숫자가 2를 포함해서 왼쪽에 있는 동안은 누가 최소값이다? 네, t 플러스 1 얘가 최소값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t가 2보다 작은 동안은 뭐 등호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t가 2보다 작은 동안은 t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다. 어디다 대입해야 되죠? 이 함수에다가 t 플러스 1 대입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a 3승분의 1 여기에다가 t 플러스 1 대입하면 t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맞지? 여기다 t 플러스 1 대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계속 옵니다. 자, 그림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면 예를 들어서 뭐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 범위가 여기하고 여기를 걸치는 동안은 여기가 계속 최소값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범위가 이렇게 걸치는 동안은 계속 얘가 최소값이고 이때 최소값은 네, 뭐라고요? 이 꼭지점 a 3승분의 1 얘가 최소값이잖아요. 자, 따라서 이게 언제 끝나죠? 얘가 이렇게 계속 가서 최소한 어디는 돼야 되냐면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서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마지막이고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드디어 이제 네, t를 대입한 게 최소값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끝나는 점이잖아요.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가 시작점이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끝나는 점이죠. t 입장에서 보면 2부터 시작해서 3에 네,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t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은 최소값은 a 3승분의 1, 꼭지점이 a 3승분의 1이잖아. 얘가 최소값이다. 자, 그래서 여기일 때 이제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그림이 여기에서 조금 더 만약에 오른쪽으로 더 진행을 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되는 동안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여기 이 왼쪽이 최소값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t가 3보다 큰 동안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값이 네, 그냥 t를 대입하는 건데 뭐 여기다 t를 대입하는 거죠. 그냥 얘죠, 얘. 자, 그래서 이때는 네, a 3승에 네, t 빼기 4 얘가 그냥 최소값이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 알았냐면 t 2의 왼쪽일 때는
2의 왼쪽에 일단 a 3승분의 1 t 빼기 1인데 지금 사실은 이 함수를 우리 t 플러스 1 대입했으니까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야.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을 하면 3, 지나다가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 했으니까 네,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2,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부터 3까지는 a 3승분의 1 상수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상수함수로 간다는 거고 3의 오른쪽은 네, 아무 변화 없죠. 이 함수 그대로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이 지금 현재 hx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hx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다 그렸네. 다 그렸는데 나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거 하나만 계산을 하고 할게요. 자, 3번. 나조건에서 얘기하길 이 h 함수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했더니 8분의 1이 나왔다고 했단 말이야. 2분의 3은 여기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아니지. 이 함수가 아니라 네. 여기 이 함수에다가 1 대입해. 2분의 3 대입해서 8분의 1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 3승분의 1에다가 우리는 2분의 3 빼기 1 네, 이걸 계산했더니 8분의 1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a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얘는 a의 마이너스 3승이고 2분의 3에서 1 뺐으니까 2분의 1이잖아. 는 이게 8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럼 여기다 계속 계산해 볼게요.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2의 마이너스 3승이고 양변에서 마이너스 3승을 지웠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a의 2분의 1승은 2 이렇게 생겼고요. 제곱하면 a는 4. 자, 그래서 이제 a는 4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럼 a는 4라고 하는 걸 찾았는데 조금만 지우고 할까요? 조금만 더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윗부분은 지울게요. 자, 네, 자, 4번. 그래서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이 ht 저 함수를 그렸을 때 t라는 값을 대입하면 계속 상수함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t라는 값을 대입하면 상수함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hx 개형을 똑바로 그렸다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상수함수가 나오는 t 값의 범위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표현 같은 것들이 3학년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다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게 2학년한테 쓰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 3학년들에 쓰는 그 표현을 조금 순화시켜서 쉬운 버전으로 바꾼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는 여기 지금 현재 알파고 베타가 너는 2고 너는 3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상수 K라고 하는 건 네, 사실은 A 3승분의 1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는 A 3승분의 1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A가 4라는 걸 구했으니 얘는 4의 3승 64분의 1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K하고 A하고 알파, 베타를 다 구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5번 답. 문제에서 얘기하는 K에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64분의 1에다가 A는 4였고 알파는 2고 베타는 3이니까 얘는 64분의 9. 네, 이게 정답이죠. 네, 자, 1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조금 네,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조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조금 많이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은 네, 간단합니다. 자, 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첫 번째로 거기 이제 로그 3x하고 y는 로그 9x가 있는데 일단은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로그 9x 있잖아요. 이 로그 9x라고 하는 것 자체가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 로그 3의 x예요. 그래서 이미 이 함수 자체가 얘하고 얘가 얘의 절반이 얘다. 즉 이미 문제에서 높이가 절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삼각형 자체가 네, 사실은 1대2 닮음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건데 자, 일단은 조금 더 계속 해볼게요. K라고 하는 게 이제 0과 그 다음에 M과 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Y는 MX 더하기 K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Y는 MX 더하기 K라고 하는 이 직선 있죠? 네, 어디를 지나지? 1,0을 지나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1,0을 지나. 얘가 1,0을 지나면 네, 1,0 대입해 봤더니 얘는 1, 0, 0은 M 더하기 K. 네, 그래서 일단은 M하고 K가 서로 부호만 다른 관계라고 하는 걸 알았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MK분의 네, A 빼기 B인데 MK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K 대신에 마이너스 M 대입하면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지수를 하나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일단 눈에 확 들어야 되는 장면이 뭐냐면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2분의 3 루트 17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풀다 보면 기울기는 얼마, 길이는 얼마 이런 문제가 굉장히 흔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런 문제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까다로운 형태가 되겠어요. 자,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기울기가 m이라고 했단 말이야.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가로가 1일 때, 네, 높이 m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런 상태라면 지금 이 부분의 길이가 1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2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한 칸에 두 칸씩 올라가는 거고 그때 대각선 길이는 루트 5 이렇게 갈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이 가로 세로하고 기울기 관계를 예측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처음에 여기까지 딱 본 다음에 2분의 3 루트 17, 루트 17이 나오려면 m이 4인데 라고 딱 찍었는데 네, m이 이제 0과 1 사이 숫자라고 해서 망했어요. 자, m이 산 거는 아니죠. 자, 그러나 여튼 이 관계인 거를 네, 확인해서 이제 파악할 수는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일부러 4라고 하는 걸 배제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 관계가 안 맞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조절을 해볼게요. 자, 얘를 이 비율 관계를 그대로 쓰기는 써야 하니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 루트 1 더하기 m제곱을 다 나눠서 자, 루트 1 더하기 m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네, 루트 1 더하기 m제곱 분의 m, 그리고 이제 여기 1 이렇게 계속 비율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 m이 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요 대각선 길이가 2분의 3 루트 7이라고 했으니 17이라고 했으니 이거를 다 2분의 3 루트 17을 다 곱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현재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이 대각선 길이의 비율 관계가 2분의 3 루트 17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제 2분의 3 루트 17에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m제곱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 루트 17에 곱하기 네, 1 더하기 m제곱 분의 네, 얼마? 네, m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조건 나에서 자, 3번 삼각형 ACB의 넓이가 얘가 2분의 9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2분의 9라고 하는 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나왔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율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2분의 9라고 하는 건 2분의 1에 얘는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건데 2분의 3의 루트 17의 제곱이네 4분의 9 곱하기 17 얘는 4분의 9 곱하기 17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둘이 곱하면 1 더하기 m제곱분의 m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래서 1 더하기 m제곱분의 m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서 일단 2분의 9를 다 지워. 2분의 9 너하고 너를 다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만 남았죠? 자,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양변에 4하고 1 더하기 m제곱을 곱해서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다가 4의 1 플러스 m제곱을 곱했다고 보고 우변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7m이네. 자, 그러면 얘는 4m제곱 마이너스 17m이고 플러스 4는 0이고 인수분해 될 것 같은 느낌이 금방 들죠. 1하고 4고 4하고 1이고 네, 너는 16이고 너는 1이니까 마이너스 17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m이 하나는 4고 하나는 4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 오케이, m이 0과 1 사이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로 네, 확인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걸 잠깐 확인해 보자. 자, 4번 여기다 쓸게요. 4번.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처음에 얘기하긴 mk분의 점 A의 x좌표, 점 B의 x좌표 A 빼기 B 얘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k가 마이너스 m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m제곱이고요. a 빼기 b라는 건 뭐죠? 네, 선분 AC의 길이 얘기하는 거죠. 선분 AC의 길이 네, a 빼기 b 네, 얘를 갖다 구하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돌리기는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x좌표를 하나씩 다 찾지 마시고요. 그냥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 길이가 얘잖아요. 그 길이가 얘니까 따라서 여기에다가 4분의 1만 대입하면 길이가 나오는 거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다 대입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는 한 번 붙여주고 b 빼기 a로 돌려서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쟤는 2분의 3
루트 17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죠. 1 더하기 m제곱이면 네, 1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얘가 루트 16분의 17 그러면 4분의 루트 17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 부분을 네, 바깥으로 빼보면 얘가 4분의 루트 17분의 1 이렇게 생겼죠. 일단 귀찮으니까 루트 17을 양변에서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는 서로 사라졌고요. 자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인데 걔도 위로 올라가기는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3 남았고요. 곱하기 루트 17은 서로 지워졌고 4분의 1 분의 1이니까 사실은 4만 남은 거죠. 니네 둘도 지워지면 6 남았어요. 네가 올라가 는 96 이게 정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울기 부분만 해결이 돼서 가로 세로 이거 기울기를 길이로 바꾸는 데만 성공하면 전체적으로 계산은 짧은데 이 문제에서 m이 4가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4분의 1로 내는 바람에 네, 계산이 해석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네, 오케이. 16번이니까 감안하셔야죠. 네, 서술형 1번을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는 얘는 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4사분면이니까 얘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세타는 네, 얼마보다는 작다? 네, 2파이보다는 작다. 그러나 일반각으로 써야 되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2n파이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n파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네, n은 정수.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세타는 4사분면의 각인 거 알았는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3분의 세타잖아요. 자, 그러면 3으로 다 나눠야죠. 3으로 다 나누면 얘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2n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3분의 세타고, 자,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고 3분의 2n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얘가 지금 현재 3분의 2파이가 120도니까 세 번만 대입하면 360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세 개마다 규칙이 나오겠네요 라고 예측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n은 만약에 0을 대입해. n은 0을 대입하면 얘하고 얘 두 개는 0이니까 2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얘는 3분의 2파이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90도와 150도, 120도 사이니까 얘는 2사분면이라고 하는 거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1 대입해. n에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파이에다가 이번에는 3분의 2파이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네,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파이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대입하는 거고요. 얘는 90도고 얘는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210도잖아요. 210도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120도, 120도니까 240도네요. 네. 210도보다는 크고 240도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3, 4분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2분의 파이에다가 자, 그 다음에 2 대입했으니까 3분의 4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3분의 세타 자,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에다가 역시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0도에다가 얘는 240도잖아. 자, 그러면 330도 얘는 36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4사분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상황이 반복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만 나온다. 오케이? 네, 자, 로그 a-2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가 정의되기 위한 네,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네, 당연히 밑조건, 진수조건 얘기하는 거죠. 자, 밑조건에 의하면 얘는 a-2의 제곱이 일단 1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a는 3이 아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1이어도 안 되는 거죠. a가 1이어도 1 빼기 2의 제곱이 1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a-2의 제곱이 0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제곱해서 0보다 크려면 a가 2만 아니면 어떤 숫자여도 상관없죠. 제곱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진수조건 2번 진수조건은
네,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0.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보면 얘는 4하고 6 가지고 되죠? 2하고 10이어야 되구나. 자, a 빼기 12에 a 플러스 2. 네, 얘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a가 마이너스 2와 12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1, 0, 1, 2, 3, 4 해서 11까지가 될 텐데 문제에서 1, 2, 3 3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 3개를 다 지워. 자, 그러면 4, 5, 6, 7, 8, 9, 10, 11. 그 다음 8개, 니네 2개, 10개. 네, 그래서 정수는 10개가 되겠다. 오케이? 네, 자, 서술형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필름이 있는데 한 장 통과할 때마다 최초 빛의 양의 60%가 차단된대요. 자, 그러면 이거 최초 빛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초 양을 네, S라고 하자. 자, 그러면 한 장 통과할 때마다 60%가 차단이 되니까 100분의 60, 네, N장 통과하면 아니 그래서 97.44%가 차단이 된대. 자, 그러면 97.44%가 차단이 되면 2.56%가 남는 거죠. 자, 그런데 2.56%라고 하는 건 네, 분수로 바꾸면 얘가 100분의 2.56. 네, 뭐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해 보면 양변에서 S를 지워.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좀 골 때린 게 보통 이렇게 해놓고 양변에 상용로그를 붙이는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1 빼기 100분의 60이면 100분의 40 남죠? 10분의 4의 n승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100분의 2.56 만분의 256이에요. 얘는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알아보면 되는데 10을 몇 승하면 많이 되죠? 4승. 4를 몇 승하면 256이 되죠? 4의 4승, 2의 8승, 256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n은 그냥 넉 장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상용로그를 붙인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약간 생각이 꼬이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서술형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y는 3의 2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a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치환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저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a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를 완전 제곱꼴로 굳혀보면 t-1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t는 1일 때 얘는 최소값 a 빼기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네, 최소값이 4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라고 얘기하는 거고 a는 5죠. 자, 그 다음에 t는 1일 때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은 우리가 치환한 걸 생각해 보면 3의 0승은 1일 때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0승은 1일 때 이 말이니까 자, 일단은 그냥 3의 x승이라고 할게요. 자, 3의 x승은 1일 때 이 말이고 3의 x승이 1이라는 얘기는 네, x 입장에서는 0승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x는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x는 b일 때 b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a는 5, b는 0. 네, 둘이 더하면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서술형 5번을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일단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요. 이 식을 니은이라고 해놨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읽으면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첫째는 뭐냐면 얘는 밑이 통일돼 있는데 얘는 밑이 통일이 안 돼 있는데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통일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이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귀찮게 계속 쓰지 마시고요. 치환해서 그냥 간단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로그 2의 a 얘를 라지 a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b 얘를 라지 b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기억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사실은 로그 a의 2라고 하는 건 로그 2의 a 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a분의 1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b분의 1인 거고요. 이게 지금 2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양변에다가 ab를 곱해보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양변에 ab를 곱해보면 b 더하기 a는 2ab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니은에서 a 더하기 b가 얘가 지금 a 더하기 b잖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1이래. 자,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a,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니은에서는 당연히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에서 지금 우리는 네,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합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뭐냐면 로그 A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B의 2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쟤도 이제 어쨌든 미통일을 해야 되니 뒤집기는 해야 되잖아요. 자, 로그 A의 2라고 하는 건 로그 2의 A분의 1이니까.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네, A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 네,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이니까요. 통분해 봅니다. 얘를 통분해 보면 얘는 A, B의 전체 제곱이고요. 네, 분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자, 얘는 A, B의 전체 제곱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저 분모는 이제 4분의 1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얘네 둘이 일단 약분이 되고 더하기 1로 바뀌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분자는 2고요. 네가 올라가. 자,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8개 정답 되겠습니다.